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난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기부 및 소비 촉진 플랫폼에 대한 발표를 맡게 된 김한비입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고 저희 플랫폼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화되었고, 따라서 오프라인 중심의 소비 시장이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1번가 쿠팡 등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이 생활화되었는데요. 우리에게 익숙한 온라인 쇼핑몰은 대부분 대기업 상품들이 많이 입점되어 있고, 이런 플랫폼에 물건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또한 온라인 판매가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이런 플랫폼 이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인터넷 쇼핑으로 인한 거래액이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프라인 판매를 위주로 했던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언택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판매 플랫폼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역이나 취약계층에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하는 것을 보고 소상공인들이 만든 물품을 기부에 이용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적용해 커넥트 어스라는 소상공인 전용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 플랫폼은 소상공인 전용 쇼핑몰과 크라우드 도네이션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입 시 인증 과정을 거쳐 정부가 지정한 소상공인만 물건 판매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크라우드 도네이션이라는 생소한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의 펀딩 시스템에 기부를 결합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물품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기부할 물품을 소상공인에게서 얻고 소비자는 이것을 펀딩 형식으로 결제해 기부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 익숙한 쇼핑몰 형태로 기부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은 플랫폼 설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환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개발 도구는 스프링 부트와 리액트입니다. 저희는 웹 아키텍처 101을 기반으로 저희 플랫폼을 구성했습니다. 도커를 이용하여 리액트 서버와 스프링 API 서버를 구축하였으며, 아마존의 AWS 라우트 53을 이용해 DNS를 더 커넥트 어스로 설정했습니다. 시스템 구조는 일반 사용자와 판매자로 나눴습니다. 일반 사용자 시스템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사용할 판매자 시스템 구조도입니다. 이건 저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상품 구매와 크라우드 도네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쇼핑몰 데이터베이스에서 펀딩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API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리자 기능 API입니다. 사용자 목록을 불러오고 사용자들의 권한을 수정하고 또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API입니다. 회원가입과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고, 사용자 인증에는 JWT를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후 개인정보 조회와 수정, 비밀번호 수정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원가입 성공 시 인증 메일을 보내고 임시 비밀번호 발급을 위해 스프링 부트 메일을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품 관련 API입니다. 스프링 MVC 패턴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API를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펀딩 API입니다. 상품 API와 비슷하지만 펀딩에 관련된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징 기법을 이용해 정보를 처리했습니다. 장바구니 API입니다. 모든 상품은 구매 전 장바구니를 이용해 추가 조회, 수정 삭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문 API입니다. 장바구니에 물건을 주문하고 취소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적용한 주요 기술은 스프링 MVC, 스프링 시큐리티, JWT, 카카오페이가 있습니다. MVC 패턴을 사용해서 모듈 결합도를 낮췄고, JWT로 스테이트리스한 아키텍처에서도 사용자 인증이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픈 API인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사용자에게 간편한 결제를 제공하고 또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카카오 API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해 데모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현한 페이지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메인 화면인데요. 헤더에는 둘러보기, 펀딩하기, 로그인 및 회원가입이 있으며, 바디에는 크라우드 도네이션,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올려놓은 상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크라우드 도네이션 페이지입니다.
도네이션 만료일, 제품명, 달성률, 모임금액, 기부 인원의 정보를 알 수 있으며 이 참여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소상공인에게서 기부를 위해 구매한 물품이 특정 지역에 배송되게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결제 화면인데 데모이긴 하지만 카카오페이 결제 모드를 띄워본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커넥터스를 실제로 서비스하게 된다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고 크라우드 도네이션으로 투명하고 안전한 기부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클라우드 도네이션이 뭐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크라우드 도네이션이 그러니까 보통 펀딩으로 물건을 살 때 일정 금액 이상이 모이면 이제 그 물건을 주문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부에 이제 접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마스크나 이런 걸 기부할 때 그냥 대형 업체에서 그걸 사가지고 기부를 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 마스크를 대형 업체나 이런 데서 따로 사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올린 물품으로 이제 그걸 채우고 소비자들은 이제 그거를 이제 돈을 내서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모이면 뭐 어디에 이 마스크를 배달하겠다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100만 원을 채워서 다 돈을 내고 100만 원이 채워지면 그게 배달이 되는 거죠. 그 재난 지역에.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기부하는 거. 동전 모으기니 그런 스타일은 아닌 거고. 동전 모으기요? 동전 모으기 뭐 아, 결제하고는 남는 금액을 뭐 도네이션한다는 그러니까 돈을 기부하는 거라기보다는 물건을 기부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사서 될 것 물건도 같습니다. 기부하는. 네. 기부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게 뭐가 있는지 알고리즘이 좀 궁금해서 그래요. 이게 기부하는 사람한테 네. 뭐 컴퓨터 알고리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네. 기부하는 사람들은 기부에 대해서 무슨 세이전이 뭐 이런 거 다 혜택을 받잖아요. 아, 네. 그거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세금 혜택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저희는 그냥 크라우드 펀딩 시스템을 좀 그냥 바꿔본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중소업체 뭐 그런 거 비슷해서 이제 보통 우리가 크라우드 펀딩을 하는데 네. 그걸 이제 도네이션에서 조그만 거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차별성을 줬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게요? 아, 네. 그 물건을 이제 소상공인 물건으로 제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도네이션을 주면 물건을 그냥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펀딩을 물건 같은 걸 도네이션을 해서 네. 그죠? 도네이션 한 걸 가지고 그것도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들을 전부 관리하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 쇼핑몰처럼 다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해서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쇼핑몰처럼 버튼 클릭하고 사는 거고 그리고 그 쇼핑몰에서 보통 배송이 되면은 도착지에 딱 도착하면 알려주잖아요. 아, 여기 배송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똑같이 사람이 이제 기부용으로 물건을 샀으면 저희가 배송 시스템 알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배송됐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쇼핑몰처럼. 아, 돈을 기부하는 게 아니라 물건을 기부하는 거예요? 네네네네. 뭐 세제금 뭐 그런 게 없네요. 아, 네. 부가세가 오히려 붙을 수도 있겠네. 실제로 시장 조사를 좀 해봤어요. 도네이션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냥 시장 조사 기부 수요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그냥 코로나 관련된 그 기술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멘토님이 말씀하셔서 기부 관련 뉴스를 좀 찾아봤습니다. 사실 구현을 했을 때는 이 논문 어떻게 처음 써봤어요? 네. 실제 거기에 들어간 내용 좀 쓴 거 보면은 이제 실제 우리가 구현했을 때 구현 환경이 어떻게 되고, 네. 이제 그 환경 안에 어떤 메뉴 형태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약간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도 보여주셨는데 뭐 API에 관련된 것들 많이 넣기보다는 사실 펀딩하고 그죠? 크라우드 펀딩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고 데이터 주고받고 운영진은 관계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이 여기 마지막 때 논문 그런 내용들이 더 보완이 돼서 들어가면 훨씬 더 낫겠죠. 뭐를 했는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실제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은 이제 관리가 이제 도네이션이랑 장학금 뭐 이런 쪽을 불확실해 보셨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약간 더 좀 기술적으로도 좀 네. 성숙되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쪽 좀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완적인 그대로 있겠네. 예, 혹시 조금 시간이 있긴 한데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득점을 위해서 어필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어필해도 됩니다. 아니요, 딱히가 말씀드릴 것은 없습니다. 그래? 네. 예,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